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기업 구조 조정과 거시 경제적 영향이라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구조 조정은 1년의 시차를 두고 실질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고용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2010년부터 수익성을 회복하고 차입 비율을 낮춰온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연간 5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낸 뒤 이중 과세를 피하려 국내에서 4조 원에 가까운 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낸 법인세는 4조 6,928억 원으로 나타나 4년 전보다 2.9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로 인한 국내 공제 규모도 4년간 2.5배가량 불어난 3조 9,46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외국인의 국내 상장 주식 보유액은 501조 9,600억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3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보유 주식 비율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순매수에 나섰기 때문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삼성전자 실적 호조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음식점업 생산이 1년 전보다 3% 줄어 2012년 2분기 5.1% 줄어든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일반 음식점업 불황이 주도했는데 일반 음식점업 생산은 지난해 4분기 1년 전보다 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내 식당 생산은 1년 전보다 4.3% 올라 7분기 만에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주말들 편안하게 보내고 오셨습니까? 우리 시장은 미국의 영향으로 장 초반에 좀 웃어보려고 하다가 또 미국의 영향으로 제대로 웃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호조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 장의 증시도 초반엔 좋았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경계감이 출회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대두가 됐고요. 장 초반의 상승폭이 많이 반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지금 1138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월요일장 마무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 지수 현재 2078.31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0.25%만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들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시가는 2085포인트 그리고 2088포인트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가는 장 초반에 2073포인트 하락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조금 상승은 했지만 여전히 오른쪽으로 개걸음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래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기관이 1153억 원 사고 있고요. 개인이 1000억 원 이상 팝니다. 1012억 원 팔고 외국인이 534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골고루 사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갑니다. 코스닥 현재 610포인트는 회복했습니다. 610.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28% 상승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인데요. 오늘 일중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일중 지금 정도에서 움직였습니다. 610포인트에 형성이 됐고요. 저가는 607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이내 다시 상승하면서 610포인트, 611포인트까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급 주체들 보도록 하죠. 외국인은 140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이 팝니다. 개인이 2억 원 팔고 기관이 130억 원 팔고 있는데요. 개인이 사다가 지금 매도로 조금 전에 포지션 전환이 된 모습 보이실 겁니다. 2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이 130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를 제외하고 모든 주체에서 팔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매의 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립니다. 5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자, 매의 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리는 시간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5인은 과연 오늘 월요일장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남겨주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이재우 DHP입니다. 낙폭과대 장기소외주 순환매라고 남겨줬네요. 아무래도 낙폭과대되어 있는 장기소외주들이 오늘 조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식품주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장세에 대한
점검인 것 같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정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큰송 관만적인 자세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니 결국에는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라고 금융주와 상관관계가 높은 소재, 산업재에 관심 갖자라고 이야기 남겨줬네요.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입니다. 박스권 내 변동성 확대 구간에 진입했다. 실적이 증가되는 기업 또 모멘텀이 수반된 종목으로 압축이 필요할 때다라고 남겨줬네요. 메리츠정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체력의 부침, 아무래도 좀 뒷심이 부족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죠. 이베스트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박스권 움직임과 중소형주 약세다라고 남겨줬는데요. 테마주 움직임 활발해질 전망이다. 테마주의 흐름에 대한 전망 남겨줬습니다. 자, 첫 번째 코멘트였죠.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이재호 DHP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호입니다. 네, 낙폭과대 장기 소외주의 순환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연초장에 대한 기대가 중소형주 특히나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작년 1월 첫째 주 이후에 좀 이제 대체적으로 조정받는 종목이 많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1월 초순에 이제 삼성전자 중심의 실적 발표 그리고 그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하면서 대형주 위주의 어떤 플레이 그리고 중소형주는 IT, 반도체, OLED 등의 어떤 중심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 갔는데. 일단은 실적 발표가 이제 그 반환점을 돌아서면서 전체 이제 트럼프 리스크도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들은 좀 약간 상승세를 좀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익 매물 구간을 좀 진입해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지난주 후반부부터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실 그동안 장기적으로 하락했다가 좀 횡보하는 소외주들 이쪽으로의 매기가 슬슬 조금 대안으로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 또한 지난주에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도 이 시간 현재 코스닥만 좀 매수고 거래소 그리고 선물 시장 모두 매도 플레이 펼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기 소외주 위주의 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경우는 트럼프 리스크가 크게 이상이 없다라는 리스크 완화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들어오거나 외국인 수급이 귀환이 되었을 시에 다시 실적주 위주로의 어떤 상승과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 그 전까지는 종목별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순환매 형식의 움직임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 사실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큰 시장 기조를 훼손하는 그런 조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잠깐 그동안에 좀 올라온 종목들은 쉬어가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자 관심 업종도 꼽아주셨는데요. 음식료주, 게임, 엔터, 그리고 중소 반도체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자, 마감 전략과 함께 저희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원달러 환율 강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주에 대한 어떤, 우려들도 일시적으로 제기될 수 있겠죠. 나 이제 반대급부적으로는 이제 음식료 쪽, 원자재를 수입하는 음식료 쪽 같은 경우, 반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장기간 수혜받았던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련 섹터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게임이라든가 엔터, 중소형 반도체 쪽 종목들 시세가 간간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도 많이 있는데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니지2 레볼루션이라든가 또 포켓몬고의 한국 출시 그리고 또 모바일 게임의 포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미트온이라든가 WGMG 같은 어떤 소셜 카지노 관련 종목군들이 대안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들 종목들이 반발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특징을 본다라면은 이 섹터 내에서 차트상 장기간의 이제 하락 그리고 횡보 이후에
거래 증가하면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괜찮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오늘 음식료 종목 중에서 혜태제과 식품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 뭐 좀 이슈화되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뭐 거의 단 한 차례도 이 상승이 없이 계속 조정을 받고 그리고 횡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최근 들어서는 2만 원 넘어가면서 상승 고개를 살짝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일단은 그 외국인 수급 돌아오거나 뭐 트럼프 라파엘 리스트가 좀 진정될 때까지는 괜찮은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어서 혜태제과 식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정이 들어서 한 19,000원대 중반, 19,500원 전후 정도 가격권에 진입한다라면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8,5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3,000원 주셨는데 어느 정도 기간 두고 계십니까? 기간은 그리 오래 좀 소요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1, 2주 사이에 충분히 그 가격 도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시장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서 그 스윙 개념으로 한 2주 정도 잡고서 접근하신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주의 기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인의 투자전략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시간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이 여러분께 엄선된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종목 듣기 전에 그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 중 베스트 수익률 탑3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3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 종목입니다. ESG 현재 26.9%의 높은 수익률로 3위 지키고 있고요. 2위 종목은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입니다. 3천당 제약 30%가 넘어갔네요. 31.6%까지 상승했고요. 1위, 3위 종목 가지고 있는 이성웅 대리가 동일합니다. SM코어로 41.3%의 높은 수익률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컬렉션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김영재 부장님의 종목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처음 뵙는 거다 보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간의 수익률부터 한번 확인해 본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포트 보여주시죠. 자, 세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 8.4%의 손실 구간이고요. SKC는 1.1%의 수익, 그리고 삼성전기는 12.4%의 높은 수익률입니다. 한 종목은 손실이고 두 종목은 수익 구간입니다. 이 세 종목 어떻게 가져가실지 먼저 AS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먼저 SKC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SKC는 이번 주에 목요일 실적 발표 예정인데 현재 4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410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큰 폭의 실적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밸류선상으로도 저평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현재는 여기서 주가는 하방을 견조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가가 큰 변동성을 없는 모습을 지속 중이어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 방향성을 관찰한 이후에 매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3분기는 보유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IT 업종으로의 투자 동향이 기존의 반도체 업종은 계속 홀딩하는 전략과 함께 휴대폰 부품 쪽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4월달 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갤럭시 S8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주 대장격인 삼성전기 주가도 큰 조정 없이 무난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2월 중순 이후에는 부품 공급에 따른 실적 호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속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현대차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대와는 달리 1월 판매 결과가 아직까지 신흥국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박스권 하단을 향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손저가 영역에 진입하지는 않아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지만
주가 탄력성 둔화에 따라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삼성전기, 현대차 세 종목 중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 보유하신 분들께서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탄력이 많이 둔화됐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세 종목 포트에선 제외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장님,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리가 비는데요. 오늘 한 자리 비는 종목 채우실 건가요? 네, 일단 매수 가격이 도달한다면 채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한 관계로 매수가가 도달하지 않는다면 채우지는 않겠지만 매수가가 도달한다면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신규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다들 잘 아시는 종목인데요.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 여행사로서 국내 1위의 그 여행사입니다. 하나투어의 투자 포인트는 최근 환율 관련주들이 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환율이 현재 수준에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 현재 1148원 수준인 원달러 환율 수준이 연말에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크게 상승한 환율이 어느덧 고점 대비 50원 이상 하락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수준이 여기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현재까지는 미국의 경제 상황 호전이 가장 크게 글로벌하게 나타나서 달러 강세가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유로존 및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속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원화 강세가 나타난다면 대표적 수행업종인 여행업종의 업황 개선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업종 대표주인 하나투어에 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환율이 하락하면서 하나투어의 경우 1월 패키지 수요가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2월과 3월, 4월 패키지 예약 증가율 역시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올해가 평년에 비해서 연휴가 길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5월 초에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한 주 동안 징검다리 연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추석이 있는 10월에는 7일 연속 휴가를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10월 2일 날 하루 휴가를 쓴다면 10일 연속으로 휴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여행사들의 수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되는 한 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여행업종 내 종목들의 주가도 우상향을 방향을 잡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올해 이익률 개선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해외여행의 특징은 긴 연휴로 인해서 장거리 여행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장거리 여행, 패키지 여행사의 경우에는 보통 장거리 인원 비중은 전체의 한 15% 수준이지만 장거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객이 증가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하나투어의 경우에는 면세점 실적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우려와는 달리 중국의 관광객 수가 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실적의 하락에 따른 그런 주가 조정 국면도 이미 많이 거쳤다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본업에서의 이익 성장을 좀 더 중요시해야 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본다면 지난 그 1월 말 주가가 주가 중기 사이클이 상승 전환하여 매수 신호가 지금 발생하였는데요. 그 이후에도 중기 추세 지표가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지금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매수 가능 영역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수급 역시 지금 현재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양호한 수급 상황이 진행 중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관계로 매수는 현재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인 73,500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추천하여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목표가랑 손절가가 은근히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기간 두고 계신 거예요, 이건? 네, 기간은 사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까지 정도 기간으로 잡고 있고요. 그 정도만 일단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73,500원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종목 컬렉션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쭉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월요일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이슈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현기 팀장과 함께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금리 인상의 향방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트럼프 행정명령과 미중 간의 충돌 상황을 면밀하게 짚어봅니다. 또 핫이슈 종목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출연할 텐데요. 실적 시즌의 상패주의보 유의할 점에 대해서 짚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연못의 올대퓨처 골드스탁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 그리고 해외 선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